자, 해외에 가지 않아도 영어 스피킹을 할 수 있다면, 아니, 잘하는 게 그 이상, 다시 말하면 원어민에 가까운 실력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린 해외 가지 않아도 된다면 이만큼 이득이 되는 건 없겠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또 하나는 스피킹을 해외 가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스피킹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외국인을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 훨씬 더 우리가 경제적 부담이 덜 하겠죠. 외국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돈이 들죠. 어떻게든 간에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길거리 지나가는 외국인을 만난다. 이거 자체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죠. 그들에게 말을 걸거나 이런 무리한 짓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돈을 내고 학원 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해외에 가지 않는 것으로서 이득을 챙기고 학원에 가지 않음으로써 이득을 챙긴다. 그러면 거의 부담이 없습니다. 해외 가지 않아도 학원 가지 않아도 스피킹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원어민에 가까운 실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외 가지 않아도 학원 가지 않아도 더 잘할 수 있다. 해외에 오래 살아도 영어 기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솔직히 뭐 영어 학원 다녀도 똑같아요. 많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리스닝에서 시작돼요. 리스닝을 못하는데 스피킹만 주구장창 연습하는 거에 불과하죠. 그러면 영어 리스닝만으로 스피킹이 된다는 얘기냐? 네,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완성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것을 뒷받침하는 곳은 첫 번째가 클라센 교수, 그리고 마이클 샬우드 스미스 교수, 그리고 저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누암 촘스키를 이론을 기초로 해서 바로 영어 또 제2외국어죠. 교육법을 만들었고 이게 사실 가장 검증이 되고 있는 교육법이에요. 자, 여기서 컨퍼런스 번역은 그냥 인풋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인풋이죠. 자, 여기서부터 조금씩 갈라지는데요. 디테일에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 디테일이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선 공통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노암 촘스키 이론의 언어라는 것은 무의식과 의식의 뒤죽박죽, 구별이 안 되는 그러한 곳에 있다라고 했어요.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라센 교수는 무의식을 강조해요. 인풋만으로 그냥 아웃풋이 된다. 실험으로도 반은 성공했고 반은 실패하고 그런 게 나옵니다. 마이클 셔우드 교수는 그래, 컴프레시브 인풋은 맞는데 반드시 오토 인풋이다. 이건 좀 더 들어간 걸로써 다시 바꾸면 노티스 인풋이 맞을 것 같아요. 노티스 인풋. 의식해서 관심을 주고 의식적으로 듣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영어가 저절로 나오는, 수정이 돼서 나오는 그런 오토 인풋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능 인풋을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들어간 거로 보여져요. 이해가능 인풋을 한 번 더 들어가서 노티스 인풋, 우리가 관심을 주고 뭔가 의식적으로 그랬을 때 그것이 형성되는 거지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을 본 것 같고요. 제 thought 인풋은 생각 인풋으로서 노암 촘스키 이론을 당연히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오토 인풋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모든 것은 다 생각이더라. thought 인풋이더라. 라고 하는 게 제 이론입니다. 세상의 공통점은 노암 촘스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인풋만으로, 다시 말하면 리스닝만으로도 아웃풋, 스피킹이 된다는 가설이죠. 사실 많은 이들이 경험하고 어느 정도 검증되고 있습니다. 전 되었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검증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금 보여주는데요. 자, 우리 동그라미 쳐서 한번 봅시다. 크라센 교수를 이해 가능한 인풋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해 가능한의 의미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것의 정의가 뭘까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운다면 타케 랭귀지를 영어로 보자고요. 영어를 국어로, 우리 모국어로 이해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영어를 영어로 이해한다는 것인가? 이런 부분부터 생각해 봐야겠죠?
자, 이 부분은 또 처음에는 영어를 국어로 이해한다. 영어를 영어로 이해하는 것이냐. 할 때 영어로 이해한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이냐부터 우리는 다 따져봐야 돼요.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둥구스름하게 해서 우리 몸에 좋은 건 뭐죠? 생물체에서 중요한 건 물이죠. 이게 크라센 교수로 보면 자, 이것도 약간 과장해서 표현할게요. 이해 쉽게 할 수 있도록. 생명에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영어 공부에 가장 중요한 거 물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물이죠. 우주 연구에서 생물체 살 때 물을 찾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엑기스로 들어가 보면 그래, 이해 가능한 인풋은 반드시 중요한 거야. 알겠어. 근데 이해 가능한 것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냐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 이건 좀 더 의식적으로 의도를 갖고 들어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까 봤던 오토 인풋이라 보시면 돼요. 인풋을 뛰어넘어 인테이크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요 정도가 됩니다. 그럼 전 한 번 더 들어가죠. 좀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 이유는 이 사례 말했던 의식적으로 오토 인풋을 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해 가능하다는 것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더 들어가 보면 결국엔 이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의식적으로 한다는 거, 이 모든 것을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말은 결국 생각을 구성하는 도구거든요. 우리는 도구에 너무 집착한 거예요. 본질은 뭐죠? 생각이에요. 도구는 어찌 보면 도구이고 이 도구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본질은 생각이라는 걸 까먹은 거죠. 자, 그러면 영어라는 것을 크라센이 말하는 이해 가능한 인풋으로만 가정하면, 그쵸? 이해 가능한 인풋을 가정한다면 실패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게 50%.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숫자는 50%로 합시다. 그냥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크라센 교수의 방법을 따르면 50%는 성공. 그러나 50%는 정확한 수치 아닙니다. 50%라는 게 루저가 되겠죠. 의식적으로 오토 인풋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들어간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교수였던 스미스 교수에 따르면 이것은 오토 인풋을 할게요. 오토 인풋으로 들어가면 60% 성공. 이건 50%일 수도 있습니다. 꼭 의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0% 또는 성공. 그리고 40%가 lose, 실패, 또는 50%가 lose. 비슷할 수 있어요. 거의. 자, 엑기스로 들어가서 생각의 인풋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들어가면 이제는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생각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의식의 세계이기도 하고 동시에 무의식의 세계가 동시에 움직여요. 무의식은 뭐냐? 영어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첫 번째. 근데 해석을 하지 않았는데 의식적으로 의미를 알게 돼요. 이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선에 있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의식은 질서라고 한다면 무의식은 무질서가 되겠죠. 정확히 알 수 없는 거 우리가. 이 중간 언저리에 있는 거로서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 인풋, 제가 만든 생각 인풋은 결국에 제가 봤을 땐 적어도 70% 이상, 아니 80, 90% 이상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래서 이게 엑기스예요. 이게 코어입니다. 핵심이에요. 크라센이 본 것은 어찌 보면 약간의 껍데기예요. 그리고 오토 인풋을 말했던 스미스 교수는 그보다 조금 더 들어간, 그러나 껍데기에 가까운 껍데기, 본질. 제가 들어가는 건 엑기스예요. 결국 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핵심을 발견할 수 있고, 핵심을 잊지 않고 들어가야 우리를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영어를 들 때 컨트롤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갑자기 의식의 세계로 너무 빠져서 더 이상 영어를 할 수 없는 세계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핵심을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컨트롤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경우를 봤는데요.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해외에 가지 않고도 영어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례는 너무 많아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해외에 가지 않아도 영어를 할 수 있다. 됐고요. 두 번째, 그럼 스피킹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안 와도 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의 물 끓는 시간, 다시 말하면 이것을 말씀대로 클래스는 이것을 조용한 시간, silent period라고 했습니다. 침묵의 기간이죠. 그러니까 물이 끓을 때 우리가 80도가 되면 끓지 않죠. 꼭 100도가 돼야 끓기 시작합니다. 이 기간은 100도가 됐을 때 이제 수증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silent period라고 클래스는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 그런 사례는 너무나 많을 뿐만 아니라 클래스는 교수 자체가 자연주의를 따지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그렇게 언어를 습득하죠. 한동안 말하지 않다가 자기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언어가 구성되고 그리고 말을 시작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말을 해서 언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어느 과학자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피킹을 하면 내가 듣는다는 건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자, 하여튼 자, 다시 첫 번째, 해외 가지 않아도 된다. 스피킹 가지 않아도 영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린 이 이상 더 좋은 방법은 있을 수가 없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원어민에 가까운 실력을 가질 수 있다. 해외에서 해봐야 원어민 같은 실력 가질 수 없을 수도 있다. 몰입교육에 한계가 있어요. 제 교육도 몰입교육 맞아요. 저는 리스닝 몰입교육이에요. 몰입교육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법이 잘못되기 때문에요. 디테일에 들어가면 자신의 마인드를 컨트롤에 따라서 결국 해외에 있어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구별되는 것처럼 결국엔 메탈로지, 교육론, 방법론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해외 살아도 영어를 못하는데 기초밖에 못하는데 그보다 훨씬 능력 있고 수준 높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것이 리스닝이 완성이 된다면 너무나 좋죠. 이유는 첫 번째도 돈이 안 들고 두 번째도 시간을 많이 배정해도 부담이 없죠. 스피킹은 길거리 지나가면서 소리 지르면 이상한 사람 취급 받을 수 있죠. 리스닝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